자, 사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스란 문법적으로 멋진 스타일 시트라는 그런 용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CSS 프리 프로세서로서 복잡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코드의 재활용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어 유지보수를 쉽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스는 CSS를 만들어주는 언어로 자바스크립트처럼 특정 속성의 값을 변수로 선언하여 필요한 곳에 선언된 변수를 적용할 수도 있고, 반복되는 코드를 한 번의 선언으로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의 사스 컴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스는 일종의 컴퓨터 언어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사스는 확장자 SASS 또는 확장자 SCSS란 파일의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CSS 파일로 변환되어야 실제로 웹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자 SASS 또는 SCSS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사스는 두 가지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자, 사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비슷하기 때문에 컴파일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사스는 컴파일러 없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방식을 사용하든지 커맨드 라인 방식을 사용하여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관련된 요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가 플러그인 기능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하는 컴파일러를 설치를 하시고요.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요건을 보시면 저희가 1강 내용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1강 내용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해당하는 CSS 파일을 이렇게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죠. 자,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스타트 하위에 index.html 문서를 열어보시고요. 자, 관련된 요건에 대해서도 지금 style.css 문서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위 소스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사스 소스만 이렇게 있죠. 당연히 저희가 이제 CSS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소스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소스 에러가 발생이 되죠. 자, 해당하는 요건들을 개발자 모드로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CSS가 누락되어 있음을 이런 에러로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런 요건들을 저희가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요. 해당하는 컴파일러를 설치해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설명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당하는 사스에 대한 구조들은 이런 사스 확장자를 사용해서 저는 수업을 할 거고요. SCSS. 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확장자에 대한 이런 개념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수업이 마감될 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확장 기능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 사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능들 중에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라는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라는 기능을 이렇게 설치해 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여건을 보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뜨고 있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검색을 하시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당 기능들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실시간으로 해당하는 SAS 파일들을 정확히 얘기하면 SCSS 확장자를 SAS 파일로 컨버팅이 되면서 바로바로 CSS로 옮겨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요. 자, SAS 컴파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기능을 통해서 이런 라이브 SAS 컴파일러 플러그인을 설치해주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들을 조금 알려드려 보면 제 기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내용에 내려가 보시면 자, SAS 린트라는 그런 플러그인도 있는데 저희는 이건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AS를 CSS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해당하는 이런 SAS 파일, 해당 기능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자, disable이란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SAS 파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탭 기능이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라이브 SAS 기능들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기능을 한번 눌러보면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처럼 경로 창에서 자, CSS로 변환된 그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는 아웃풋 창에 이렇게 변환된 기능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CSS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새롭게 생성된 그런 파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열었던 그런 문서들을 자, 새로 고침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 CSS가 지원되는 그런 형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문제점이 몇 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맵 파일 관련돼서 요건들이 모두 제거가 돼 있어서 지금 맵 파일이 생성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맵 파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맵 파일에 관련된 링크 주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CSS 파일을 생성될 때는 이 맵 파일이 필요 없는 주석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본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기본 설정 기능에서 저희가 라이브 SAS 컴파일러라는 걸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설정 기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프레퍼런스 저희가 세팅의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기능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바로 이제 JS 파일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자, 해당 JS 파일 열어보시면 자, settings.json이라고 돼 있죠. 해당 요건으로 수정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자, settings 파일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정 기능에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게 되면 자, 라이브 기능을 쳤고요. 그 다음에 SAS 컴파일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기능들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기능들이 뜨고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하는 이런 JSON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자, 열어주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코드를 추가하실 때 자, 라이브 SAS 컴파일러 세팅스 제너레이트 맵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설치했고요. 자,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해당 기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당 기능을 이렇게 제거하시면 주석 처리 컨트롤 슬러시로 주석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SAS 파일에 대한 일반적인 변화를 좀 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변화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대한 간단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아니면 뭐 들여쓰기, 자, 석세스 기능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자, CSS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요. CSS 파일에서 지금 맵 파일이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CSS 맵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초기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맵 파일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맵 파일이 생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딜리트 했습니다. 다시 해당하는 현재 상태에서는 초기화가 된 상태고요. 자, 세팅의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다시 여기에 대한 주석을 풀어주시고, 자, 여기에 대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기능 자체를 SAS, SCSS 확장자를 지금처럼 뭔가 변화를 주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변환이 되면서 생성되는 CSS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당하는 맵 주석이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맵 파일도 생성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맵에 관련된 요건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당하는 JSON 파일에서 변경 작업을 통해서 맵 파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초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C, SS 확장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두 개의 확장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 공유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SAS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두 가지 형식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확장자가 SASS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확장자가 SCSS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은 조금 더 명확한 그런 SCSS 방식을 수업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파일에 대한 그런 차이점은 일단 중괄호와 그리고 세미클론에 대한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SAS 형식은 중괄호와 세미클론이 없고 그리고 SC 형식, SCSS 형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형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방식들은 자, CSS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죠. 일단 변수에 대한 선언 방식은 클론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미클론을 사용해서 이런 문법적인 정리가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SS 확장자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형식 간의 차이점은 중괄호와 그리고 세미클론의 유무 이외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SAS를 이용해서 CSS를 개발할 때는 두 가지 형식 중에서 편리한 형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강좌의 내용은 보다 체계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 SCSS 형식으로 작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이외에 저희가 SAS 자동 컴파일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툴들은 아무래도 이제 VSC에서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1강 내용 간단한 저희가 인트로듀스 과정으로 자, SAS 프로그래밍 시작에 관련된 요건들 전달해 드렸습니다.